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킨스전자 관련된 주주님들. 이번에 오킨스전자가 이 CXL 관련해서 차세대 메모리라고 하죠. 여기에 연관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CXL에 이 DDR5가 사용이 되면서 D램이죠. 오키스전자가 최근에 개발한 인터페이스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 SK 하이닉스가 이 설립 당시부터 협력사이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삼성과 23년부터 또 D램과 관련해서 또 협력사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CXL 관련해서 또 관련주로서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주가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7월 20일쯤인데 이게 왜 하락을 크게 했냐? 이 소시에테 제너럴이라는 이 SG 증권에서 거대한 거래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반대 매매를 하면서 차익 결제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행보하다가 다시 상승세가 붙었죠. 이 상승세가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삼성과의 CXL 관련된 이슈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거래일부터 좀 차트가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 방향성을 움직일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 방향성을 움직일 두 가지 요소를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위에가 이 CLX 2.0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마하1이라는 이 삼성이 개발한 AI 반도체인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CLX 2.0에도 이 DDR5가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마화1에도 DDR5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DDR5라는 것은 D램의 5세대를 말하죠. 곧 있으면 이 D램의 6세대가 나오는데요. 6세대는 아마 제 생각에 마하2부터 사용을 할 것 같고, 이번에 나온 마하1과 CLX 2.0의 이 5세대 D램을 사용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킨스 전자가 말씀드렸다시피 DDR5 관련해서 인터페이스를 양산하고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 관련된 하이닉스와 삼성의 제일가는 소부장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이 상승 추세로 전환한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둘의 수요가 늘어나야지만 이 오킨스 전자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오킨스 전자의 그 상승 모멘텀이 생기겠죠.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제품의 기술력을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일단 CLX 2.0 같은 경우 CLX 1.1에서 발전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둘 다 개인보다는 데이터 서버 데이터 서버실에 들어갈 어떤 대용량을 저장해야 되고 대용량을 바로 인출해야 되는 이런 시설에 필요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랑 합작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의 저장과 아웃풋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요. 향후 많은 기업들의 서버실에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AI 반도체의 경우에 LLM이라고 하죠. 아주 대용량의 긴 글을 한 번에 처리하는 이런 반도체가 되겠는데 GPT 챗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 GPT 챗에서 자소서도 써준다고 하죠. 그 정도로 긴 글을 써주기 때문에 그만큼 대용량을 한 번에 막힘없이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AI 반도체가 되겠고요. 특히 이 AI 반도체가 성장할수록 이 데이터 서버의 수요가 더욱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오킨스 전자의 성장성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다른 이유도 연관성이 있는데, 마하원이 AI 반도체죠. 이 AI 반도체는 이제 보통 HBM이랑 사용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적층형이다 보니까 이 통로, D램이 병렬로 적층이 되죠. 병렬로 이렇게 적층이 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 통로가 그만큼 대역폭이 커지죠. 대역폭이 커진다는 말이 아웃풋의 통로가 여러 개가 된다. 한 번에 이런 거대 언어를 한 번에 처리해서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이 된다는 거죠. HBM을 사용하면. 그런데 이 HBM을 사용하지 않고 D램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살짝 특이한데 어쨌든 D램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D램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내는 오킨스 전자. 여기 수정이 안 됐는데 이거 오킨스 전자입니다. 아무튼 이 오킨스 전자의 D램이 그만큼 공급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겠죠. 저는 이 마하원에도 D램이 사용된다는 소식에 상승 모멘텀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HBM을
사용하지 않고 왜 D램을 사용을 할까요? 그 이유에도 뭐 간단하지만은 이 출력 효율이 D램이 훨씬 좋다고 합니다. 이 적은 전력으로도 효율이 좋다 보니까 HBM은 적층형이다 보니까 열 발생이 많은데 이런 열 발생이 많은 걸 방지하는 수단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력도 많이 듭니다. 전력도 많이 드는데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서버실에서 만약에 HBM을 사용한다면 수백 개의 HBM이 들어갈 텐데 그런 서버실에서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하겠죠. 이 전력 소비의 이점을 생각한다면은 D램이 더 낫다는 판단 하에 삼성이 D램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여하튼 그런 점 때문에 이 오킨스 전자의 D램 인터페이스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공급량, 매출액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킨스 전자의 상승 동력이 될 만한 요소들을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마하원이 현존 AI 반도체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AI 반도체 시장을 전망을 나타낸 도표인데 24년부터 30년까지 계속해서 매년 150억 달러씩 시장 규모가 커진다고 하니까 이 성능, 가장 좋은 성능, 글로벌 1위인 이 마하원의 AI 반도체 공급이 많아져서 이 삼성이 글로벌 경쟁력 1위를 되찾는다면은 그와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의 매출액 증대는 정말 명약 간화, 불보듯 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요하게 두 가지 이유로 오키스 전자에 상승할 수도 있는 이런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현재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적당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재무제표이고요. 맨 아래에 있는 게 당기 순이익이고요. 당기 순이익이 이 22년도 30억에서 23년도에 1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70% 감소를 했죠. 이게 이유가 이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23년도에 2015년 수준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거의 80% 이상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쌀 당시에는 2021년에 이렇게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한 개당 4,000원 꼴이었다면 23년에는 1,000원 꼴로 떨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부장 업체들뿐만 아니라 삼성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그래서 매출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당기 순이익도 함께 떨어진 걸로 분석이 되고요. 이게 24년도부터 뭐 업황이 좋아져서 수요가 증가는 한다고 하지만 이게 비쌌던 21년도에 비교하면은 4개를 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매출액을 나오려면은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업황이 안 좋은 상태긴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 D램과 낸드 플래시를 감산을 하면서 공급량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올리려는 정책을 펼치긴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가격이 조금은 올랐어요. 조금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 1,000원에서 1,300원 정도로 오른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훨씬 D램을 많이 더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점을 모두 감안을 했을 때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가치가 오킨스 전자랑 비슷한 업체 대비해서도 2배, 3배 정도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가로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끝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